불법 도박 안 돼, 안 돼. 도박은 이제 안 돼. 사행사 신고번호 185-0112. 인간관계란 필요에 의한 것도 있고 정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비록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겠죠.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이상한 사람? 행복한 사람? 우울한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그 덕에 내 삶이 윤택해지면 그만이지. 네,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인간미 넘치는 팟캐스트 주간사회목 시즌4. 오늘은 아름다운 분과 함께합니다. 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풋볼리스트의 뭐야 이건. 네, 서영욱 주간입니다. 갑질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 이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을인데 동생이라서 주원이 형 때문에 병이 된 병 같은 남자 김한입니다. 병신 같은 네. 남자죠? 자, 가불병정 나가네. 그럼 정남이 정이야? 네. 정신없는 새끼고요. 정남이가 오늘 바빠가지고 네. 대본을 좀 성의 없게 썼네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김정남 PD가 아픔을 겪은 게 있나 보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김정남 PD는 주위 사람들이 점점 다 떠나가니까 네. 자기를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김정남을.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주원이 형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김한구자. 그래. 아니 이건 또 말해 오늘. 아니, 김한 기자 오늘 아니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김한 기자가 갑자기 대본을 읽어요. 네, 아니 애들이 긴장했어요. 지금 방금 여성분들이 긴장했어요. 갑자기 도착해서 깜짝 내가 놀랐어요. 지금 네. 시즌4 벌써 8번째 이야기잖아요. 근데 김한이 엄청나게 그야말로 고자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바닥에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근데 김한 기자가 요즘에 좀 색깔이 없어요. 네, 없어요. 애매해. 웃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팝팝하도 아니고 야. 이조은 의원한테 이렇게 개기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좀 재밌게 좀 하란 말이야. 네, 왜 울려 그래요? 자, 지금 제가 게스트 섭외 들어갔어요. 조심해.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누구 왜 게스트 동문서답이야? 여자는 아니야, 남자야. 미안해. 됐어. 네. 그 사람이 남자예요? 네, 남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기대하겠습니다. 네, 누군지 아는데 네. 저희끼리 방송 끝나고 제가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게스트를 좀 쉬었는데 게스트를 쉬고 저희가 라디오 쇼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디오 드라마로. 그런데 아무래도 이 게스트가 나오니까 또 많이 반겨주셔서 앞으로는 좀 게스트로 섭외를 조금 더 자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후반전 게스트하우스에 아리따운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부족한 지구 최고의 미녀들이죠, 맞죠? 네, 지구. 네. 네. 우주까지는 안 되고 지구. 마포지구. 네. 네, 마포지구. 꼬박 웃을 거면서 내 말에. 야, 이 리액션 그냥 가식적인 리액션이야. 방송을 위한. 자, 전반전에는 축구 네. 토크고요. 후반전에는 이제 야구계의 최고 미녀들을 모시고 또 이제 게스트하우스 후반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정우영 아나운서 편이 꽤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네. 댓글을 읽어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정우영 아나운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정우영 그 아나운서에 대해서 빠는 네. 댓글이 많아요. 그래요? 멋있다. 아는 거 많은 것 같다. 네. 정우영 아나운서는 주간소녀 출연이 성공적이었다. 네. 본인에게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안 나오는 편이라 안 들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더 뜬 뒤에 또 한번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3부 네. 일통님이 또 한 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감정을 좀 실어볼게요. 네. 주원이 형, 저도 주걱턱이에요. 그래서 개새끼가. 그래서 형이 친형 같고 너무 좋아요. 지랄 떨고 있네. 형, 싫어해서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슬퍼요.
올해 서울이 우승하면 저랑 서울 월드컵 경기장 3보 1턱으로 한 바퀴 어떠세요? 이 3보 1턱은 생각하면 되게 웃겨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졸라 큽니다. 네. 3보 1턱이면 3발 걷고 턱을 한번 바닥에 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거 3보 1턱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 바퀴 돌면 네. 양악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운동으로 또 성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요즘 서울 성적을 보면 공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네, 서울이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인데 어쨌든 지금 많은 팀들이 예상 밖의 성과를 내고 있는 팀들이 좀 있는데 서울도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쓰레기 같은 얘기였어 라는 네.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네. 꽃돼지 서영욱이라고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서영욱위원에 대해서 서영욱 주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과감한 댓글들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페스톨 페일. 의자 앞에 앉아 새로운 아디제로 F50 메시의 스피드를 체험하고 2014 피파 브라질 월드컵 티켓을 차지할 수 있는 행운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디제로 F50 메시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페스톨 페일 게임은 내가 마치 리오넬 메시가 되는 것처럼 달려오는 수비수들의 태클을 피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2014 피파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는 리오까지 달려가는 게임입니다. 전 세계 플레이어들과의 기록 경쟁을 통해 매주 2명의 당첨자에게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저지, 브라주카, 아디다스 축구화 등 다양한 선물이 주어지며 5월 12일까지의 랭킹을 바탕으로 상위 랭커 중 행운의 주인공 1명에게는 동반 1인과 함께 2014 피파 브라질 월드컵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팀 메시의 일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게임이 중단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며 페스톨 페일 게임을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공유하는 순간 캐릭터의 스피드가 더욱 빨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디다스 풋볼 블로그 www.alladidas.com/football을 방문하시면 게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페스톨 페일 게임으로 전세계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리오넬 메시의 놀라운 경기력을 브라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운을 꼭 차지하세요. 여러분도 2014 피파 브라질 월드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풋볼. 네, 전반전입니다. 전반전 축구 토크 시간인데요. 자, 오늘 축구 얘기 짧게 하죠. 오늘 야구 여신들 오셨으니까 야구 얘기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네. 여기까지 듣고 끊으시면 진짜 축구 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끊으세요. 네. 자, 축구 방송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축구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 방송을 표방할 때만 네. 너무 웃겨요. 네. 사실 저희가 축구 방송 아닌데 축구 방송 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전반전 축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뽑아왔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12년의 저주를 푼 부적의 사나이입니다. 네. 뭐 윤석열 감독 뭐 대단합니다. 네. 이게 왜 12년 대충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2002년 9월에 이제 부산이 서울 월드컵 경기에서 딱 한 번 이겼습니다. 네. 그 이후로 17경기 연속 무승, 3무 14패. 거의 다 졌어요. 무승도 무승입니다. 이 정도의 성적이면은 그게 완전 일방적인 성적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 기록이 이제 안양 시절까지 포함한 네. 기록이긴 한데 어찌 됐건 부산이 이제 서울과 만나서 이제 원정 경기를 하면 굉장히 약했는데 자, 이날은 뭐 좀 행운도 겹쳤고요. 네. 뭐 되게 다양한 다이나믹한 상황이 나와서 또 결국 1대0으로 부산이 이기고 징크스를 깼습니다. 네, 이 경기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재밌었을 거예요. 이날 사실 FC 서울이 승부차기 PK를 2번 넣었습니다. 근데 이 2번의 이 페널티킥을 부산의 이범현 골키퍼가 다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실축한 게 아니라 다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부산이 무실점으로 1대0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서울이 좀 분위기가 초반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일단 3경기 연속 무득점이고요. 네. 뭐 ACL에서도 일본 가서 또 지고 왔고 전반적으로 최근 득점이 너무 빈곤합니다. 네. 뭐 슈팅은 10몇 개씩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데 3경기 합산하면 한 30개, 40개 정도 되거든요. 네. 하지만 단 하나의 골도 없다는 건 서울답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네. 특히 뭐 하파이레라든지 뭐 유닐로, 웨스쿠드로 이런 공격진들이 전혀 뭐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수비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결국 지거나 비기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좀 다음 이제 제주 경기인데 이제 이 방송 들으실 때쯤 되면 제주 경기를 할 텐데 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최용수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올해 성적이 안 나오면 그동안은 대안과 하대 성빨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감독은 선수빨 중요하죠. 네. 선수가 있어야지만 감독의 능력도 극대화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역시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쿠데로도 있고 윤일록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파이도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슈팅은 많지만 난사하는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챔스에서는 골을 넣었죠. 네. 챔스에서 골 넣었었는데 그것도 약간 좀 뭐 어찌됐든 골 넣은 건 뭐 좋은 거니까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안의 공백이 더 커 보입니까? 하대성의 공백이 더 커 보입니까? 김한 기자가 이 F서울 네. 또 담당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대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 왜냐면 그래요? 대안은 이제 외국인 축구를 선수. 굉장히 잘 못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대안이 공백이 큽니다. 네. 여기서 붙나요? 네. 자, 대안에게 하대성은 부르는 아니죠. FM 초이스. 네. 대안의 공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네. 지금 표정 완전 썩었어요. 서울 담당 기자 지금 몇 년인데. 아니 대안은 어쨌든 외국인 선수고. 표정 관리 안 하. 이렇게 진지한 거 처음 봅니다. 네, 왜 표정 관리 안 합니까? 네, 얘기하세요. 방송 무섭게 할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왜 분위기 좋은데 그래요? 아니 대안은 어쨌든 언젠가 떠날 선수고 네. 뭐 아디처럼 이렇게 은퇴를 여기서 하고 코치를 하지 않는 한 이제 뭐 그런 요소가 있었지만 하대성 선수가 중앙에서 없으면서 중앙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 강승조 선수나 고명진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쪽에서부터 공격진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골도 안 나고요. 사실 하대성이 있었더라면 윤일록 에스쿠데로가 좋은 패스를 받아서 득점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습니다. 에스쿠데로도 골을 넣을 줄 알고 윤일록 네.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하대성 선수가 1차적인 어떤 공급원이 되거든요. 하대성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 선수도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하대성 선수 공백이 되게 아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대성 팬클럽 회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대안이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왜냐하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고요한 괜찮습니다. 고명진 괜찮습니다. 물론 하대성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어찌됐든 축구라는 것은 득점을 해야 되고요. 네. 페널티 박스 안쪽에 볼을 투입됐을 때 거기 안에서 개인적인 능력으로서 해결해줄 장면도 필요하거든요. 그 장면을 대안이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서울이 지는 경기를 무승부 만들었고 무승부 될 경기를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대안의 존재가 훨씬 더 좀 크게 더 느껴지지 않나 공백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둘 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두 선수가 동시에 없는 어떤 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 최용수 감독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시즌이긴 한데, 어쨌든 뭐 중국 축구의 F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스 2명을 다 뺏겨버려서 좀 아주 힘든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형으로서 김한 기자에게 반기를 네. 들면 안 되겠네요. 왜요? 갑자기 저 축구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표정 싹 바뀌면서 너무 공포 분위기를 아니, 지금. 아니. 난 어땠겠어요, 당신이 그랬을 때. 형, 그거 잊으세요. 네. 어쨌든 둘 다 이제 공백이 크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대성 선수를 좀 내보낸 게 아쉽다 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신났어. 왜 이래? 공격해 좀 좋아해. 견내나 봐. 아니. 네, 자 어쨌든 뭐 F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성적이 워낙 좋았던 팀이어서 좀 초반에 3경기에서 1무 2패죠. 1무 네네, 2패고 맞습니다. 홈에서 2번 다 졌고 네, 또 3경기 득점 무득점입니다. 좀 최용수 감독이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잊고 싶은 기념일.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대단한 기록이 있었죠. 프리미어리그 소식인데요. 1996년부터 아스날 감독으로 취임했던 벵거 감독, 네. 2014년 현재까지 팀을 이끌어오면서 18년 만에 아스날 감독으로 1000경기 기록을 세우는 어떤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대는 첼시였죠. 무리뉴 감독하고 붙었는데 하필이면 또 무리뉴 감독이 벵거 감독 천적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날 천적도 내가 볼 천적이 아니라 이건 너무 인간미가 없어 사람이. 아니 1000경기 가지고 기념패도 받고 막 이런 감독한테 무려 6대0으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기가 이상하게 꼬였었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좀 우스운 일도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잊고 싶은 기념일이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을 정도로 벵거 감독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하루였고요. 사실 96년부터 2014년이면 지금 이제 18년이잖아요. 네. 이 긴 시간 동안 한 팀 감독을 한다는 건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것 같은데. 다른 종목도 아마 이런 감독들 별로 없을걸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는 좀 그 아스날의 경영진들이 조금 관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물론 좋은 감독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아스날의 행보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최근 몇 년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민한 좀 감독 교체가 있었더라면, 벵거 감독도 교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너무 과한 믿음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자, 이에 대한 김한 기자의 반박을 한번 들어보죠. 네. 그래서 반박해야 되나요, 제가? 저 아스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아스날 그래요. 팬들 사이에서도 네. 의견이 분분해요. 또 그나마 올 시즌 초반에 이제 외질 오고 이제 그 성적이 좀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말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벵거 감독의 지지자고 이 양반의 철학을 굉장히 좀 존중하고 좀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벵거 감독에 대한 아스날의 신뢰를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반대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전년처럼. 네,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나이가 좀 많으신 감독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아스날이 너무 언저리에만 있는 듯한 느낌이 최근 몇 년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스날이 좀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장면을 좀 봤으면 합니다. 네. 벵거 감독의 이 1000번째 경기인 이날 6대0으로 졌고, 또 심판들도 아주 재미난 선물을 줬죠. 그렇습니다. 네, 이날 그 박스 안쪽에서 체인벌린 선수가 이제 핸드볼 파울을 했는데 네, 깁스가 퇴장당했어요. 깁스를 퇴장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좀 닮긴 했는데. 어이가 좀 없었던 장면이었었죠. 네, 이게 뭐 박문성 의원이 네이버에 글을 썼죠. 대리운전은 많은데 대리퇴장은 처음 봤다고. 네,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벵거 감독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인데, 이 날을 떠올릴 때마다 1000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날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이 경기 시간이 한 네. 5분 정도 남았을 때, 무리뉴 감독은 보통 이제 경기 끝나면 상대팀 감독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무리뉴 감독이 쿨하게 라커로 들어갔습니다. 네. 경기 다 끝나기도 전에 첫 경기 그딴 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그 전에 싹 들어갔던 모습이 또 그 있었습니다. 뭐지 약간 언쟁을 했잖아요. 뭐 실패 전문가라고 했던가. 네. 네. 또 결과적으로 자신의 말을 자신이 증명을 해버리고 무리뉴 감독이 이제 무대를 떠났는데, 한 벵거 감독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부글부글 충격적인. 끓겠죠? 네. 6대0 이 아스날 수준의 팀이 0대6 패배를 당한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이주원이 학교 다닐 때 수학을 100점 맞는 것하고 확률이 비슷한 일이 아닌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국내에서도 좀 한 팀에서 이렇게 오래 감독을 하면서 네. 뭐 1000경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뭐 500경기 정도라든지 뭐 좀 뛰는 감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감독 최강희 감독님이 뭐 네. 2005년부터 물론 중간에 잠깐 떠나긴 했지만 2005년부터 감독을 해오고 있고, 뭐 꾸준히 이제 전북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벵거 같은 또 최강희 감독이나 또 다른 감독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거 보면서 저는 또 느낀 게 뭐냐면, 퍼거슨은 정말 대단했구나. 음. 벵거보다 10년 더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 팀에서. 그리고 더 많은 우승컵을 네. 맨유가 가져갔었죠. 그러니까 벵거 감독 같은 경우도 96년이니까 96년에 뭐 하셨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리구나. 뭐 하셨어요? 저는 공차 썼죠. 중학교 3학년. 아, 저는 국군 상병이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오래된 일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 팀을 이끌어온 벵거 감독의 어떤 성과에는 높게 박수를 보내면서 높게 인정을 하고 싶지만, 이날의 결과는 올 시즌 이후 벵거 감독의 거취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아주 충격적인 패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뭔가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할리우드인가 기술인가. 네. 보통 할리우드란 말은 이제 콩글리시고 네. 시뮬레이션 액션이라고 하죠. 네, 뭐 영어권에서는 다이빙이라고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PK를 얻기 위한 속임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 주말에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엘 클라시코였죠. 뭐 네이마르가 또 한 차례 다이빙을 했고, 네. 또 이제 라모스가 반칙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하지 않았냐는 얘기도 있고. 네, 네이마르 선수는 이 브라질 리그 시절 보면요, 영상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 시절에 보면은 네. 이 선수가 했던 그 다이빙 동작 거의 근처에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 엄살 부리는 것도 있고, 물론 유로 봐서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제가 그 브라질이 한국 왔을 때 어떤 선수인지 기억 안 나는데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뭐 다이빙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선수들이 그것도 기술이고 사실 그렇게 기술적으로 넘어지는 게 쉽지도 않고, 네. 맞아요. 어쨌든 뭐 주심을 속이는 동작이긴 하지만 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을 밀고 들어가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다이빙 하려면 저기 뭐냐, 그렉 루가니스가 돼야지. 아니, 왜, 누군지 모르는구나. 네,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이씨. 88올림픽 다이빙 메달. 88. 나이가 많아 죄송합니다. 네. 적당히 하세요, 형님. 루가니스 뭐라고요? 오가닉스 어. 뭐라고요? 네. 루가니스. 네. 네, 유명한 분입니다. 네, 어쨌든 그라운드에서 이런 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중계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바로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선수를 그러니까 경기를 뛰다 보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안 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툭 갖다 대면 소리 그냥 빽 지르면서 하면서 넘어지는 게 본능적으로 선수들은 그렇게 돼요. 네, 왜냐하면 특히나 페널티 박스 안쪽은 그 넘어짐 하나로서 심판의 휘슬을 유도하게 되면 경기를 아예 승리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수로서는 이것은 물론 잘하는 선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이게 그 축구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PK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네.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몸을 섞고 하는 스포츠들 많지 않은데 축구 쪽에서 유난히 이런 일들이 많은데 굉장히 좀 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몇몇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K리그에도 다이빙으로 좀 유명한 선수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K리그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게 외국 하는-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누구예요? 말씀하시죠.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근데 한국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선수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뭐 기사가 나오고 이제 영상이 계속 돌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기억나네. 옛날에 네. 유경열 선수. 유경열이 좀 그랬었나요? 유경열 선수가? 대안하고 살짝 부딪혔을 때 네. 얼굴 뭐 부쩍 쓰러졌죠. 제 굉장히 기억에. 좀 오버액션을 해가지고 눈을 아주 뭐 그때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끈 영상으로 이걸 반복 보여줬어요. 음.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당하는 팬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팬이 되겠죠? 팬들 입장에서도 짜증나고 열받겠죠. 하지만 언젠가 다음 경기서부터 레알 마드리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겁니다. 심판이 잘 봐야 됩니다. 네, 심판이 속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아니 저는 그 자체로 하는 선수도 비난 받아야죠. 근데 저는 그 선수에 대해서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그러니까 비난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심한 비난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옹호하는 팔을 입장입니다. 안으로 굽는군요. 네, 저는 옹호하는 네. 입장입니다. 네. 선출은 또 선출의 그런 입장을 또 이해해 주는군요. 아니 꼭 뭐 선출이라서 그런 기보다는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라도 그랬었고. 네. 그런 선수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페널티 박스 에라이! 아니 근데 페널티 박스 안에 잘 들어가셨어요? 역시 핵심을 알아. 봐봐요. 야말 잘 잡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는 것보다 내가 살짝 건드렸을 때 걸려서 그렇게 내준 적도 있어요. 그 상대 팀이 오버액션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근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목이 되는 거지. 필드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 네이마르 넘어지는 거 보면 여기저기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의 본능이에요. 그리고 이게 넘어지는 것도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볼을 잘 끌고 다닌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와도 점프를 뛰면서 넘어진다고요. 자기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도 네,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도 이 다이빙은 아니죠. 네. 속이는 건데. 아니 근데 이게 사기꾼도 그러면 사정을 다 맞아요. 이해하고서는 그걸 이게 뭐 이렇게 이해해줘야 되나? 100% 속이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사기꾼. 왜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넘어졌으니까. 그건 맞는데 이게 자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래 이해는 하지만 욕도 먹어야 된다. 요건 먹어야 된다. 네. 근데 그 선수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선수면 잘 안 바뀔 거예요. 네. 그게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타일이 좀 잘하는 선수들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이제 리버풀에도 수아레즈가 이제 그 어떤 다이빙을 좀 한 잘하는 시대를 풍미했죠. 편이고, 네. 잘하고 그 지지난 주말이죠. 이제 맨유와 리버풀 경기에서도 스터리지가 또 다이빙을 해서 뭐 비디치가 퇴장을 당하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월드컵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나라의 박주영 선수가 돌파하다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안 걸렸는데 다이빙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페널티 불었어요. 박주영 욕할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욕은 하지. 아니, 상대팀은 욕은 하겠죠. 근데 우리도 욕하지. 비겁하잖아. 말문이 막혔어 지금. 왜냐하면 자, 우리 일단 팀 아니, 진짜 난 그래. 난 아니 그 비겁하잖아. 맞아요. 네. 그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팀이 하면 비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에이. 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안 하고 깔끔하게 이겼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는다, 우리 팀이 받는다고 했을 90년대 때는 학원 축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 제대로 확실하게 넘어져라, 소리 지르면서 넘어져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는 해요. 그래야 팀의 이득이 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싸움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판이 무섭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육심제가 굉장히 올바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괘씸인데 너는. 저는 육심제뿐만 아니라 그 페널티 박스 안쪽에 한 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팔심제? 네, 거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축구에 심판 고용 창출을 하고 네, 있습니다. 주심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네. 좀 눈이 많아질 필요가 있겠고. 주심 2명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반씩 나눠서 하면. 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 일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워낙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비난을 선수들에게 하겠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하는 거고요. 결국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심판의 자질이 중요하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네요. 네, 근데 뭐 심판이 자질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이 심판을 본다는 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구라는 게 굉장히 휴머니즘에 입각한 너무 멀리 간 것 같으시네. 휴머니즘에 입각한 휴머니즘까지 나왔어요. 휴머니즘에 입각한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입각까지 나왔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떤 그 축구를 재밌게 보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날 경기 또 재밌었던 게 호나두 선수가 이제 끝나고 페널티킥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분노를 했는데 호나두 선수도 약간 이득을 봤어요. 맞아요. 페널티 박스 라인 바로 한 몇 센치 앞에서 이제 넘어졌는데 맞아요. 두 발짝 더 가서 넘어지면서 이제 페널티킥을 어떻게 보면 뭐 유도했죠. 유도했는지 안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건 유도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이었고 한 번 더 헛디뎌서 넘어진 건데 이제 심판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호날두만 알 수 있겠죠. 네,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는데 이것도 심판이 제대로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페널티킥 줬으니까 네, 득점으로 연결되긴 했는데 근데 뭐 엘클라시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경기.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소동도 있었고 또 여지없이 퇴장도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골이 7골이나 나왔다는 점에서 맞아요. 굉장히 좀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라이브로 보셨나요? 저는 라이브로 이거 5시면 못 보잖아요. 5시인데 저는 앞에 그 레버쿠젠 경기까지는 봤는데 이 5시까지는 못 보겠다. 저는 5시의 경기를 보면요. 그건 안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런 하이라이트로 봤어요, 저는. 아니요. 저는 오늘도 일어나서 바로 이제 다운을 받아서 봤죠. 저는 라이브로 봤어요. 네, 풀경기 다 봤어요. 저는 라이브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엘클라시코 경기 있으면 저는 핸드폰을 안 만집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검색창을 안 보고 바로 이제 URL 주소를 쳐가지고 다운을 받죠. 네, 왜냐하면 경기 결과를 모르기 위해서.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소문난 집에 먹을 게 많았던 엘클라시코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뭐 스페인 리그를 살짝 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승점 많이 따라잡혔죠? 네, 잡혔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등 아닌가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점 70점인데 이제 그러니까 상대 전적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앞서면서 1위로 올라갔고요. 바르셀로나가 승점 1점 차이로 1점 차이로 네. 지금 아나운서가 밖에 계셔서 1점 차이로 또 3위에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리그 마지막 경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예요. 이런 식으로 얽히다 보면 리그 마지막에 또 우승팀이 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울산과 포항전에 그렇죠, 라리가 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얽혀 있는 게 많은데 뭐 코파델레이 결승도 엘클라시코고 또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만나고 서로 세 팀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튼 기대가 되는 시즌 말미인데요.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살짝 짚고 넘어가면 2013-2014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표가 지난 금요일 확정이 됐죠. 자, FC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는 도르트문트. 지난 시즌에 레반도프스키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헤트트릭 했잖아요. 네, 그렇죠. 재미난 승부가 될 것 같고. 리벤지 매치가 되겠죠. 네, 파리 생제르맹 질라탄이 자신이 좋아하는 감독이죠. 무리뉴 감독의 첼시와 만나게 되겠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바이에른 뮌헨이 만나는데 메뉴 팬들이 좀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조추첨 당시에 제가 이제 말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90%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또 몇몇 분들이 해설자가 왜 또 저런 말을 하면 되겠냐 90% 어떤 그런 얘기를 하냐 하는데 여러분들 좀 재밌게 삽시다. 좀 이렇게 너무 좀 노멀하게 너무 조용조용히 살지 마시고 재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 재밌게 바이에른 뮌헨이 99%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그래 메뉴 팬들이 절망했다고 하는데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랑 만나 똑같거든요, 지금. 아니, 어쨌건, 맨유는 우승을 해야 될 상황이고, 우승하려면 어쨌든 한 팀이 맞아요. 차라리 도르트문트 만나서 지는 거보다, 뮌헨 만나서 지는 게 나아. 도르트문트 무시합니까? 무시합니다. 자, 3보 1턱님. 앞을 다세요. 너 이 새끼야. 너 사진 보내봐. 얼마나 턱 나온지 보자.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축구 이슈에 대해서 오늘, 축구 토크를 진행을 해봤고요. 잠시 후 하프타임에서 FM 초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조직과 리더에게 화두를 제시한 주제프 과르디올라, 성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파올로 말디니, 그리고 박지성은 왜 축구로봇인가? 유럽 최고의 축구기자 사이먼 쿠퍼의 신작 풋볼맨, 요한 크루이프, 데니스 베르캄프, 지네딘 지단 등 축구 레전드 53인의 숨겨진 모습을 만나세요.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축구 스타들의 생생한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다. 풋볼맨. 전국 대형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리스트. 네, 하프타임 잠시 쉬었다 갑니다. 오늘 후반전이 길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10시간 할 거예요. 아니, 절대 못 나가. 형님은 미녀 게스트만 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미녀 게스트가 온 적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시즌 1. 딱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이 오늘 다시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유일한 미녀 게스트였어요. 네. 게스트 다 찾아봐요? 네? 찾아봐요. 이제까지 나온 여자 게스트 다 미녀 미녀 한 분밖에 아닙니까? 없었어. 네. 그분이 오늘 또 오신 거야.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의할게요, 일단. 형욱이 형님이 그 김정남 그리고 저하고 같이 라인을 같이 3명이서 단톡방에서 거기까지. 네, 뭐 네, 한 2, 3일 전부터 아주 뭐 거기까지. 네. 난 그 방에 없어? 야, 뭐야? 뭐 새로운 사실이야. 야, 너는 2, 3일 전 아니고 결정이 그때 안 됐어요. 네. 구라치지 말고. 우리 트라이앵글에 들어오려고 하지 마. 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데, 거기. 자, 후반전 가기 전에 하프타임 잠시 저희 들어왔고요. 최근 이슈 음악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각자 이제 두 패널 분께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근데 이거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벌써 선곡이 떨어졌어요? 네. 김원기 전 아직 넘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니, 김종남 PD가 굉장히 저한테 쉽게 생각해, 편하게 해 이렇게 하는데, 전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전 듣는 노래가 맨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거 해왔어요? 바꿨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거 안 들었나봐. 아니, 이주원 의원의 노래는 50대 아저씨들도 알만한 노래들이에요. 굳이 노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 그만큼 네. 한국 가요계가 좀 문제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들을 네. 노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 걸로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의원 요즘에 어떤 프로그램 가장 많이 봅니까? 저 썰전. 썰전. 아, 좋습니다. 썰전 전 아주 최근에 못 봤는데 요즘에도 재밌습니까? 아, 재밌습니다. 그리고 네. 그 썰전을 보면 저 박지훈 아나운서 에나로 간 뒤로 안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박지훈에서 돌아왔거든요. 다시 왔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돌아오니까 왜 박지훈인가 싶더라고요. 그 사이에 다른 분들이 진행했잖아요. 네, 뭐 최희 씨도 질문했고 네. 채림인가 누군가 체림? 그 옛날 체림? 공소영 씨. 공서영 씨도 했었고 네. 뭐 했었는데, 예, 굉장히 그 박지훈 아나운서가 돌아와서 네. 훨씬 더 그 부드러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것보다 그 전에 이철희 소장과 그다음에 강용석 네. 그리고 이제 김구라 씨가 3명에서 얘기했는데, 정치 얘기하는 거? 네, 하는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세 사람이 말하는 그 스킬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유심 있게 봅니다. 네. 저는 그 이철희 소장이 항상 보면 근데 왜 이 모양이냐고? 아유, 어떻게 알았어? 근데밖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방송이 왜? 그러니까 열심히 본다고. 알겠습니다. 발전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화났어요, 지금. 화났습니다. 네, 전혀 그런 걸로 화났습니다. 강영석 변호사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약간 그 철없게 바라보는 듯한 이런 멘트들이 가끔씩 있는데. 근데 얘기하다 보면 본성은 나와요. 그 사람. 네. 네. 썰전을 보면서 또 어떤 노래를 떠올리셨습니까? 진우션의 말해줘. 너 한강을 그리고 이 생을 너의 맘대로만 생각하냐 하냐 하랴 야 컴온 베이비 피스. 네, 노래 나오고 있으니까 망치지 마세요. 네. 자, 이 노래 왜 말해줘? 더 하라. 더 썰 풀으라고 더 세게. 단순해. 아니 썰전이 너무 그 옛날에 1차원. 본질을 잃어버렸어. 네. 정말 혀를 도려내는 듯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혀를 거를 왜 도려내? 그러니까 도려내고 싶은 혀. 네, 네. 저 혀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서 제 혀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턱을 뽑아야 돼, 잠깐만. 너 이게 턱 얘기하지 말라고. 네. 네, 한턱 내라. 네. 자, 그러면 김한 기자 요즘 많이 보는 거. 이것도 JTBC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마녀사냥인데요. 이게 좀 수위가 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좋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뭐 남자도 좋아하지만 여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좋아해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진행자가 성시경, 신동엽, 허지용. 허지웅 씨 여기서 엄청 떴죠. 네. 네. 뭐 썰전하고 여기서 엄청 떴죠. 개인적으로 허지웅 씨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요? 그냥 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같아요. 네. 이렇게 근거 없이 막 가도 돼요? 왜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개인적인 아무나 느낌. 근거 없이 그냥 딱 봤는데 다르게 생겼어. 봤는데 연락 멋있을지도 몰라요. 네. 네.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는 새끼 좀 죄송합니다. 네. 조금, 형인 것 같은 아닌가? 네. 지금 뭐 하면서 뭐 인기 엄청 많은데? 근데 네. 그 사람도 그렇게 뭐 까고 다니니까요. 자, 네이버에 허지웅 검색어 뜹니까? 이주원? 급이 날라서 안 네, 떠요. 아니,
아니 뭐 연예인이니까 연예인 싫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렇죠. 연예인이 됐죠 이제. 네, 그렇죠. 자, 마녀사냥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선곡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굉장히 언더그라운드스러운 노래를 네. 좀 찾아왔는데 UMC라는 래퍼의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이게 이제 이 래퍼의 굉장히 특징이 어떤 일반적인 랩이 아닙니다. 그냥 시를 읊듯이 말하고 라임도 없습니다. 특이하네요. 아, 랩을 못한다는 거네요. 아니에요. 굉장히 그 메시지로 이제 들어봐. 승부를 뭐 이런 건데 이제 그 음악 나올 때마다 그러고 좀 타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 뭐. 제가 가사를 좀 소개해도 될까요? 네. 이게 굉장히 자조적인 가사인데 뭐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아빠 엄마가 되어 아이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아이를 가르치겠지. 뭐 이런 약간 이제 사랑에 대한 약간 이제 아이에게 상처를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상처를 결국 다시 물려준다 뭐 이런 의미인데 너는 북에서 왔냐? 아니 한국말을 똑같이 들었는데 해석을 이상하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 남녀가 했던 사랑이 과연 사랑이었을까라는 어떤 의미인데 만화사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소재가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어떤 사랑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면 속도 위반이라는 아이고 얘기인가요? 야 그렇게 나의 그런 고퀄리티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나의 고퀄리티 음악을 깔아뭉개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선곡을 좀 해달라고요. 네. 그러니까 허세예요. 그냥 음악을 좀 즐기면서 이제 라이트하게 다음 거 하면 봅시다. 되지. 네. 자, 다음 이종현 라이트하게 거세요. 라이트하게가 무슨 라이트하게야. 자주 보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죠? 저는 이제 미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오바마가 극찬한 미드죠. 허세야 이게 바로 네. 이게 바로 허세지. 아, 허세를 떨려면 미국 대통령급의 허세를 떨어야지. 네, 미드가 뭐 약간지는 알죠? 네, 알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드라마. 네, 어떤 곡을 선곡하셨습니까? 이 옛날 노래입니다. 네. 벅의 맨발의 청춘. 벅? 그래요? 진짜 무슨 벅. 탈백도기 전저 지금 당장은 후하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옵니다. 아, 근데 이 노래를 왜 골랐어요? 이게 뭔가 이제 그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네. 이 정치 세계에서 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어떤 그 치열함, 이 암투 제가 이런 것들. 하우스 오브 네. 카드를 제가 보고 추천했잖아요. 네. 있어요. 안 어울려, 맨발 청춘이 안 어울려.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 아무것도 없지만 네.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스토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 그러면서 시련,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 그 속에 피어나는 사랑, 네. 뭐 그리고 섹스, 사랑은 뭐 없어요. 이런 거. 여기 사랑은 없어요. 아, 사랑도 있어요. 그래요? 네, 사랑도 있고 어떤 그런 어떤 여기서 사랑을 봤단 말이야? 뭐랄까 계약적인 어떤 남녀와의 관계 네. 이런 것들. 그만하면 안 돼요, 저거. 아, 근데 지금 몇 편까지 봤습니다? 시즌 1 거의 다 보고 갑니다. 시즌 2 첫 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충격적입니다. 누가 확실하게 봤나요?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네. 다음은 이제 스포일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김한 기자의 두 번째 TV 프로그램 뭐죠? 저 아빠 어디가? 아, 좀 식상한데요? 굉장히 식상합니다. 두 번째 약간 쉬어가고 근데 뭐 네, 아빠 어디가를 왜 즐겨봅니까? 애도 없으면서? 아니 되게 애들이 애가 없는 게 아니구나. 애인도 없으면서? 네. 가능성도 없지만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할 몰라 수 임마 있다. 어디서 크고 있을지.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네. 애를 생기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거든요. 요즘에는 저는 잘 안 봐서 네. 누구누구 나오는지는 아는데 요즘에 인터넷 기사가 많으니까 요즘에 누가 제일 인기가 많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환 씨의 새로운 매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아빠 어디 가는 애들 중심인데 그 안정환 씨의 어떤 매력을 그쵸, 보고 그쵸. 있나요? 뭐 안정환 씨가 평소에 이제 노출이 안 됐잖아요. 어떤 네. 아이와 노는 모습인데 안정환 씨가 울었어요 또 방송에서. 아, 그래요? 네, 아이를 보면 아이를 오. 별것도 아니었거든요. 어디 네. 장에 이제 좀 심부름 시키면서 뒷모습을 보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스토리 같은 정한이 게 형이 굉장히 방송을 알아. 네. 정한이요? 그 아니, 정한이 친해요? 형이 예? 친해요? 아니 그냥 그 형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정한이 형이 그때 그 우는 장면 봤거든요. 네네네. 자르는데 오래 걸리시더라고. 카메라가 오래 비치는데 자르는데 그러니까 오래 이게 걸리셨어. 감정이 쫙 올라오는데 눈물이 딱 떨어지니까 또 이게 축구 선수잖아요. 안 울었어요. 이러면서 또 연기를 해주시는데 네. 나중에 재밌고 애들도 귀엽고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애를 낳고 싶어져요. 어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걸 보기 전에도 애를 낳고 싶었으니까요. 네. 저는 그냥 낳는데 그만한 애가 나온다면 낳겠습니다. 아 저는 말을 좀 하고 제 이제 친동생이 쌍둥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몇 아. 살? 2살쯤 됐나요? 아니 이제 돌 막 지났는데요. 아, 너무 이쁩니다. 애 낳고 싶어요. 네. 네, 너무 이쁩니다. 돌지랑 2살이에요. 아니죠? 맞죠. 아 2살입니까? 네, 그렇군요. 돌은 1년 조카가 몇 살인지 몰라. 돌지나면 1년 되기 때문에 한 한국 살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 아, 그렇고 나는 워낙 미드 스타일. 역시 어세야 이거 미드 찍어. 미드 스타일이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아빠 어디가에 어떤 곡을 떠올리셨습니까? 네, 좀 단순하게 해왔어요. 이제 별 하하 씨 부인이죠. 네. 별 씨와 10cm의
보컬이 부른 귀여워를 해왔습니다. 귀여워. 불러주세요, 귀엽게. 이건 진짜 토 나와요. 아니,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시키면 안 돼요? 귀여워. 하지 마. 이런 겁니다. 이거 말고 나는 이 노래도 괜찮은데 이효리 씨가 부른 거죠? 뭐 Just 10 치리치리 minutes? 뱅뱅 뭐 아니, 이런 거. 귀여워 뭐 있지 않나? 귀여워. 네, 그 이효리 씨 이효리가 부른 거 아닌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허밍어바 스테레오 아닌가요? 그런가?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리가 부르면 잘 안 나는 여자 목소리는 다 이효리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주연위원의 세 번째 프로그램 또 JTBC네요? 네, JTBC. 네. JTBC 네. 가려고 그러나? JTBC가 또 9시 뉴스 네.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9시 네. 뉴스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네. 즐겨 보는데 선곡이 좀 특이하네요. 네. 네. 유피의 바다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여튼 이건 김정남 PD가 추천해줬는데요. 네. 바다처럼 시원한 뉴스를 해준다. 어. 공중파에서 어떤 다루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JTBC 손석희 씨가 좀 시원하게 그나마 좀 해준다. 제가 볼 때는 라는 뜻으로. 김정남 PD가 과거에 손석희 씨 선집 중에 패널로 한 달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손석희 씨한테 엄청 까였대요. 그래가지고 뭐 안 갚은 것 같은데. 저는 아마 김정남이 그때 출연한 네. 파일을 제가 갖고 있을 거예요. 네. 이 주간석에서 한번 틀어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3일 동안 웃습니다. 손석희를 싫어할 때가 아니에요. 발렸나요? 가가지고 김정남이다. 오늘 스포츠 소식은 누가 듣겠냐고. 그러니까 손석희 씨가 긴장하지 마시고요. 생방송 중에?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랬습니다.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댓글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다음 주에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정희 씨 밖에서 울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선곡 앞에까지 별로였는데 이 JTBC 김정남 얘기에서 빵 터지네. 그렇습니다. 유피의 바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궁금하겠는데 노래가 이렇게 다 90년대 초반 노래밖에 없나요? 옛날 나의 볼에 입 맞춰 나를 사랑한 유피하면 1024 아닌가? 1024? 뿌요뿌요죠. 뿌요뿌요. 뿌요뿌요. 유피하면.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 편이 없네요. 김한 기자의 세 번째 프로그램 뭔가요? 자, 이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예요? 이게, SBS 한드? 아침 드라마입니다. 아침 드라마. 네. 이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하기 직전에 10분 보고 나오는 드라마예요. 뭐 내용을 정확히 몰라요. 끝까지 안 보니까. 근데 이 진짜 막장이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아침에도 이렇게 막장 드라마 하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원래 아침에 막장이지. 그래, 아침에 본 드라마 처음 적은 봤어요. 없는데 네. 시청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줌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 출근시키고 그걸 본단 말이에요. 아침 방송을. 아침 방송 보면 고발 프로그램 보잖아요. 막장도 그런 개막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서 아줌마들은 공감한다는 거. 네. 시청률이 엄청 높다 네, 그러더라고요. 이 시청률이 12.6%인데 이 정도면 뭐 아침 드라마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 짧게 이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민영 씨 있잖아요 배우 네. 주인공인데 이민영 씨가 송재희와 부부인데 송재희가 이민영을 일본 여행 보내놓고 다른 여자 결혼을 합니다 몰래 또 그 과정을 이민영 동생이 봐서 난리를 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막장인데 이게 결혼을 2번 한 거죠 어쨌든 뭐 죄를 지은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서로 복수하고 막 깡패 나와서 때리고 부시고 막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중국 드라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네. 요즘 드라마는 작가들의 창의성이 굉장히 발휘돼야 됩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얽히고 설킬까?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창의성이라기보다는 참 특이하네요. 네,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고 싶어도. 아니 네. 부인을 일주일 동안 일본 여행 보내놓고 그 사이에 결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있지. 얼마나 나쁜 새끼들 얼마나 많은데 요즘. 자, 그러면 이 드라마에 어떤 곡을 떠올리셨나요? 아, 또 요즘 뜨고 있는 가수죠. 스컬의 쓰레기를 골랐습니다. 쓰레기는 그 쓰레기 오빠? 그런 건 아니죠. 완전 나쁩니다. 안 좋은 뜻으로. 너는 천사다, 난 쓰레기인데 이러면서 자기 쓰레기를 인증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여기 나온 남자들이 쓰레기입니다. 그렇군요. 막장 드라마의 남자들이 굉장히 쓰레기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뽑은 각각 세 가지의 이 프로그램들 저희가 한번 섭렵을 하면서 노래를 들어봤는데, 이번엔 두 분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물론 이번에도 김한 기자 좀 났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나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의 호흡, 아까 전에 노래 불렀을 때, 네. 이렇다 할 백도, 비전도 지금 당장은 없고,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구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선곡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죠. 연관성 있습니다, 네.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신나고 재밌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네. 시청자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한 단계 나중에. 청취자. 안 보여요. 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 표정이나 얼굴이 생각난다라고 하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 얼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지원 의원이 언젠가부터 우리가 좀 공격을 하면
얼굴에 진지한 미소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렇지 않은지 잠시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프타임 저희가 짧게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후반전, 야구계의 두 여전사? 여신? 전사 한 명과 미녀 한 명. 뭐야. 자,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전입니다. 후반전 게스트하우스 시간이고요. 자, 특별한 손님을 초대해서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 두루두루, 때로는, 무례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역대 가장 밝은 날입니다. 이 미녀 두 분께서 또 저희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시겠죠? 두 분. 저희가 앞에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저희가 오늘 이제 김한 기자가 두 분을 본인들이 소개하기 전에 간략하게 프로필을 읊으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태진 아나운서 1987년 11월 25일생 제80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 출신으로 거침없는 막춤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KBS N 아나운서로 입사.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가리지 않고 점령하며 스포츠계의 여신으로 떠올랐습니다. 올 시즌에는 베이스볼 S 진행을 맡으면서 KBS N의 간판이 됐습니다. 뭐야? 베이스볼 S요? 잠깐 그냥 가. 그냥 가. 내가 조져줘야겠다. 그냥 가. 야구를 정말 안 보는구나. 왜 웃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SBS의 김민아, MBC의 김선신과 함께 시청률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윤태진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왜 웃어? 아니, 너 이 소개 하나 때문에 우리 주간 소개 격을 확 떨어뜨렸어 지금. 뭐냐면 이게 아니, 원래 MBC 이렇게-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손석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베이스볼 S 아닌가? 베이스볼에스는 SBS. 알로 베이스볼이죠. 쑥스러워서 알러뷰로 단어. 알러뷰 어떻게 부끄럽게 말해요? 여자 아나운서 앞에서. 이제 그걸 봤으니까. 가까이 있었으면 한 대 칠 뻔했어요. 베이스볼에스는 최근에 또 중요한 또 이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고유라 기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OSEN, 오센 야구 전담 기자로 스카우팅 리포트 넥센 히어로즈 때문에 산다를 집필 중이고요. 아나운서에 윤태진이 있다면 기자에는 고유라가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할 말 다 하는 기자, 야구 기자. 윤태진과 공통점이 있다면 학교와 나이뿐. 뭐야? 윤태진의 친구 고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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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프로필 소개 마음에 안 들겠죠?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럼? 마음에 드십니까, 고유라 기자? 감사합니다. 네. 네. 별로 감사하지 않은 표정으로 무서워요.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자, 윤태진 아나운서는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네. 베이스볼스가 뭡니까? 베이스볼에서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네. 근데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갑자기 조사를 하다가 아. 뭔가에 꽂혔는지 네. 누가 저쪽에서 베이스볼 S 김민아 아나운서 얘기를 하셨군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S나 보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뭐 어찌됐건 I love 베이스볼. 네, 네. 괜찮아요. 알로 베이스볼이 이 가장 대표적인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선두주자. 네, 제 전통도 좀 가장 길고. 처음 만들어졌고. 맞아요. 네. 계속 줄줄이 스타를 배출해왔던 아일러 베이스볼을 무시하고 베이스볼 S라고. 그렇습니다. 네, SBS 좋아하시나봐요. 제 MBC인데요. 심지어 이분은 MBC 스포츠 플러스 축구 해설위원인데 네, 김민아 아나운서 따라가고 싶어요? 아닙니다. 네, MBC 김민아 아나운서가 좋습니다. 베이스볼 S로 이직을 하셨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좀 약간 엉망이겠습니다만 소개를 해봤고, 두 분의 연관 검색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먼저, 윤태진 아나운서 연관 검색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김선신. 네. 라이벌이죠? 네. 라이벌 맞아요? 라이벌이에요? 네. 지금 뭐, 김선신은 라이벌이 아니다. 라이벌인가?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누가 선배예요? 동기예요? 언니예요. 선신 언니가. 한 살 더 많아요. 입사는 동기예요? 비슷한 때 했나? 입사는 동기죠. 네. 김선신 아나운서도 저희 이제 윤태진 아나운서 나온 뒤에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글래머라고 자랑을 하고 갔던 기억이 맞습니다. 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사실 가슴이라는 게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가슴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글래머라고 했을 텐데. 아니 글래머는 다 가슴 얘기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엉덩이인가? 네. 뭐 저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사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쁘냐, 모양이 예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술 드시고 오셨어요? 김선진 아나운서 술 드시고 오셨었는데 분위기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아무튼 선수는 좋아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영어 검색어는 뭐죠? 토레스. 토레스는 왜 나왔어요? 제가 토레스를 좋아한다고 팬이라고. 축구 선수요? 네. 그렇군요. 얼굴 보시는군요, 남자일 때. 네. 당연히 얼굴 봐야죠. 득점력은 안 보나 봐. 저희도 좀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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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인. 이분은 누구시죠? 후배 저희 아나운서. 후배 아나운서. 아, 후배 아나운서군요. 그리고 학교. 춤. 춤은 아마 그 미스 춘향, 전국 네, 춘향 네. 선발 대회에서 막춤 춘 거. 막춤. 네. 근데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시면요. 제 동영상 보자마자 3초 만에 껐습니다. 왜요? 그러고 나니까 손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어. 네, 그 민망함에 나 혼자서 봤는데도 막 혼자 창피해. 아, 요즘 거 못 봤군요. 요즘 것도 있었나요? 요즘 거 영어 검색에도 있는데 윤태진 송이라고 있습니다. 아, 한번 보십시오. 그래요? 네. 네, 보시면 아름답습니다. 그 스프링 캠프가 있고 양상국 씨. 항상. 네. 참 넘어가죠. 그때 모든 분들 공분을 샀던. 아, 그러게. 네. 넘어가죠. 빠르게 넘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태진 송이. 아,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상처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상처는 안 받았는데. 네. 네. 넘어가죠. 상처 안 받아서 좀 죄송나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유라 기자 연관 검색어. 없을 텐데. 사실 동명이인 유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없을 아마 본인에 대한 겁니다, 이게 다. 네. 표권향은 어떤 건가요? MB스포츠 기자. 둘이 뭐 있나요? 같이 넥센을 담당하고 있어요. 넥센. 야구는 확실히 인기가 많으니까 기자끼리도 팬들이 이렇게. 약간 라이벌로 몰고 가더라고요. 아, 여성분이세요? 표권 네, 권양 씨가? 기자예요. 네. 처음 들어봤네, 이름을. 기자끼리도 팬들끼리 라이벌을 붙이는구나. 얼굴 붙여놓고 대결하고. 그러면 얼굴이 붙이면 노출이 누가 이깁니까? 돼요, 기사에? 아, 그 기사는 아닌데 네. 이제 저는 영상 캡처하고 이제 그 언니는 페이스북, SNS에 나왔던 그런 사진 붙여놓고 비교하고. 그러면 어떤 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떤 그. 넘어가죠? 방송을 잘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 검색어가 중요합니다. 실물. 그러니까 이게 팬들이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여자 이름이 있잖아요. 어떻게 표권향 씨는 잘 모르겠는데 고유라는 누가 봐도 여자 기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물을 검색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름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예,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 이미지가 풍깁니다. 고유라 씨가 오면. 죄송해야 되나? 소녀시대 서연 닮았잖아요. 네, 서연 닮았죠. 네, 정말 서연 닮았어요. 이거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닮은 걸로. 아, 근데 서연 진짜 닮았어요. 닮았어요. 특히 눈매나 이런 쪽이. 맞습니다. 네. 아, 서연 언니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요. 동생은 안 될까요? 동생은 안 될 것 같아요. 동생은 안 될 것 같아요. 양심상 어린이 정도에 감사하겠습니다. 또 검색어에 서연 나오기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고유라 기자 서연 검색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뭐 야구 본색,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등이 있는데 미디어데이에서는 아마 좀 질문을 하셨나 봐요. 네, 제가 질문을 했다가 그럼 얼굴이 나오잖아요. 네, 라이브 중계를 캡처를 당해가지고요. 엄청 떠돌아다녔어요, 그게. 오, 나름 인기인이시군요. 여기자들은 다 캡처된 것 같아요. 그럼 미디어데이에 캡처가 되면 이제 뭐 마음에 드시나요? 그 캡처된 모습이? 아니요, 안 들죠. 완전 이상하게 나왔나요? 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이쁘게 말을 할 때가 있고 뭐 이상하게 될 때가 있는데 꼭 이상하게 된 걸 이렇게 캡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티즌 무서워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캡처는 김태희도 못 피해요. 아, 맞아요. 그렇죠. 이쪽에 절대 나올 수가 맞아. 없어요. 악의적인 아니야, 캡처를 윤태진은 하면 피할 수 있잖아요. 저도 못 피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몇 개 있어요. 윤태진은 캡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미스 춘향 대회 그 동영상부터 어떻게 지우시는 게. 저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있어요. 그래요? 네, 농구팬 윤태진이라고 쳐보면 근데 이거 무덤 파는 것도 어떡해. 좋아요. 네, 계속 좋습니다. 자진 납세. 자, 우리 끝나고 같이 한번 검색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오늘 좀 호강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오늘 오전이죠, 월요일. 오늘 오전에는 신하영 아나운서 녹화를 했거든요. 녹화를 하고 또 KBS에 또 윤태진 아나운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게 되니까 그냥 알바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부러운데? 굉장히 그 미인분들하고 이제 방송을 하게 돼서 네. 행복합니다, 오늘. 다음 달에 상견례 한다면서요? 결혼하세요? 네, 이제 상견례를 예정되고 있는데. 네. 네. 해봐야 돼요. 그건 좀 봐야 돼요. 네. 오늘의 교훈, 누구나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자 게스트분들 나오시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고, 게다가 또 저희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축구 방송으로 오해를 하는 방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구 관계자분들이 나오시는 걸 굉장히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프로야구 개막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네. 눈앞에 닥쳤는데, 축구 팬들은 프로야구를 미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도 축구 중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이제 알고 있죠. 야구가 아직 개막을 안 했구나.
야구 개막하면 축구 경기 안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프로야구는 올해도 분위기 좋습니까? 네, 올해 특별히 또 외국인 타자들이 들어오고 해서 올해 좀 많이 관중들 찾아주지 않을까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청률 경쟁도 굉장히 격화되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청률은 좀 대진에 따라서 움직이는 편이 많아요. 팀에 그렇죠. 따라서. 같은 경기를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시청률은 사실 뭐 인기 있는 팀은 네. 많이 나오고요. 뭐 없는 팀은 안 나오고. 근데 그래서 이제 윤태진 아나운서가 더욱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왜냐하면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은 약간 좀 어떤 그 진행자에 따라서 시청률이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네. 예리한데? 그렇죠. 그 이번에 대박 나겠는데 알라 페스티벌. 이게 최희 아나운서가 빠졌잖아요. 네. 맞아요. 네, 최희 아나운서가 빠졌는데 내일심 됐어 이제 내가 이제 올라서는구나. 라는 생각. 좀 긴장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긴장만 할 수 없으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에게는 확실히 좋은 기회는 맞죠. 그럼요. 저한테는 네. 좋은 기회가 온 거니까 이 기회를 좀 잘 잡아야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KBSN의 윤태진, MBC 스포츠 플러스의 김선신, SBS ESPN의 김민아, 또 한 분 더 계시던데? 어쨌든 평일에는 김민아 아나운서가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3파전인데 저는 2파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누구랑 누구예요? 어디 2파전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분여 빼는 거예요? 넘어가죠. 네. 맞다. 엑스팀이 있었구나. 네. XTM 좀 센데? 엑스팀의 공서영, 최희 두 분이 같이 하는 건가? 네. 번갈아 가면서 하겠지? 3연전씩 하신다고 들었어요. 3연전씩. 그렇군요. 네. 이 두 분 요즘에 예능 프로도 많이 나오시고 과외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서영 최희 씨는 워낙 그 매력이 완전 상반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윤태진이 최고입니다. 네, 여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윤태진 아나운서의 어떤 그 방송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사람으로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얼마나 왔다고? 이건 제가 그 조금 꺼려하는 조합을 다 갖추셨거든요. 뭔데요? 어려운 조? 네. 이대 출신에다가 그리고 얼굴도 미인입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직업도 아나운서입니다. 뭔가 좀 저는 좀 자격지심으로 좀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성공해요? 네? 그런 분들이 성공해요? 근데 말을 나눠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반전의 매력이 있으니까 굉장히 더 그 매력에 푹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칭찬을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빠나? 이렇게 되면 난 베이스볼 S만 한 나는 김민아 아나운서는 친하지 되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지금 프로야구가 올 시즌 지금 수년째 계속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실 아까 고유라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여기자들도 관심을 많이 받을 정도로 엄청난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인데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프로야구 왜 그렇게 인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천천히 하세요. 혹시 뭐 연고 정착이 확실하게 돼 있다. 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근데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프로축구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물어보면 길 가다 붙잡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뼈아픈 또 팀이 최근에 팀수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근데 야구는 아까 그 KBS의 베이스볼 S라고 하신 김한 기자 좋아하는 야구팀 어디예요? 전 없습니다. 관심 있는 팀도 없어요? 어렸을 때 해태 좋아했는데요. 네. 해태는 지금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뭐 없더라고요. 이런 추억이라도 있습니다. 저도 야구장에 가본 게 1994년도에 간 게 마지막입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와 우리 와이프 방송 안 들으니까 네 그게 마지막인데 저도 어릴 때 해태 뭐 그다음 쌍방울 태평양 이렇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좋아해서 꾸준히 좋아하고 저도 사실 해태가 없어지고 기아가 생기긴 했지만 가끔씩 한번 보게 되더라고. 그 시절에 해태에 있었던 선수들이 과연 지금 어디 있을까 좀 보게 되는데 뭐 하여튼 야구가 뭐 인기가 많은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자 진행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시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뭐 지상파 아나운서들 부러울 게 없습니다. 월급은 더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미안합니다, 지상파 아나운서 여러분. 근데 진짜 특히 야구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은 뭐 기자분들도 뭐 이렇게 지명도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진행자들의 인기가요? 네, 정체? 야구 방송의 인기? 전 지금 정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변화를 좀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 네. 아니죠. 이제 진행자 바뀐 거. 이제 윤태진 아나운서가 아이러브 베이스볼 이제 매일 출연하니까 네. 뭔가 상승 고수를 그리지 않을까. 맞아. 아까 근데- 고유라 기자 들으니까 뭐 주말 같이 셋이 얘기할 때 들었는데 주말까지 하신다고요? 아니요. 주말은 또 다른 진행자가 정민영 아, 아나운서가 맞다. 하고 주중은 제가 하고. 네, 그렇죠. 네.
힘드시겠네요. 근데 저는 그 기자분들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좀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네, 약간 있어요, 그런 네, 거. 그렇죠. 일단 여기자라고 하면은 모든 남자분들이 여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는 질문이 첫 번째가 이쁘냐? 그거잖아요. 네. 지금 본심을 말하는 건데. 여기자예요. 네. 이렇게 여기자라고 누가 들었을 때 고유라 기자 여기자라고 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다 이쁘냐? 예쁘냐? 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자들도 못생기면 취급을 못 받는 약간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게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이거는 본인의 약간 깔때기 아닌가요? 나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대답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느끼는 잘 게 피해가시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풋볼리스트에 정다호 기자 있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 정다호 기자 이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자 기자예요, 정다호. 아 진짜요? 네. 정다호 기자가 하고 있는데 저희 누님 성함이 정아름 씨예요. 아름다워 남매. 아, 정답. 네, 근데 남자 기자 보면서 기자입니다. 자기 여기자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팬들도 그 이름을 보면서 이제 남 기자가 쓴 건 이름도 안 봐요, 사실.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좀 튀는 이름이 있으면 물어보더라고. 이 기자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뭐 고유라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여자 기자, 특히 이제 축구 쪽에는 여기자가 제가 알기로 한 3명 정도 있죠. 2-3명 정도 있는 걸로 김희선 아는데. 기자. 네네. 김희성 기자도 있고, 뭐 박소연 기자도 있고. 이름만 들으면. 네, 뭐. 이름만 들으면. 그래서 이제 풋볼리스트가 그런 추세에 좀 맞춰가기 위해서 지금 팀킬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풋볼리스트가 이제 여성 기자 2명을 인턴으로 뽑았습니다. 네. 예뻐요? 우리 서 대표는 아니, 남자분이세요? 근데 예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전도 유명한 어떤 실력으로 제대로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굴보다는. 네.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인턴 기자분들 네. 너무 아쉽다고요. 네, 근데 그러면 선수들이, 그러니까 제가 듣기 여자 아나운서분들은 선수들이 이렇게 대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여기자분들한테도 아니요, 없어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저만인지 모르겠는데 전 없어요. 그래요? 네. 넥슨 선수들 왜 그러십니까? 예의상 한 번은 물어봐야지. 너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아 지금 같은 팀만 여러 해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넥센 맡은 지가 4년 차인데 작년에 거의- 놀라셨겠네. 성적이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목동에 이모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라. 그래요? 목동이모. 이모야. 선수들하고 많이 친해요? 근데 친하다는 건 주관적이라 또 제가 요새 친하다 그랬는데 선수들이 지가 왜 나랑 친하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소심해가지고 그런 건 말을 그러면 못 하겠는데. 선수들하고 이제 자주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신가요? 근데 야구는 선수들하고 면대면 인터뷰도 많고요. 취재가 면대면이라 약간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편이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축구는 경기 전에 선수들 못 만납니다, 기자들이. 네. 근데 야구는 일단 가면 거의 무조건 풀어놓고 봐야 돼요. 자유롭게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3연전 같은 경우는 같이 가서 있으니까. 출장을 가면 계속 같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야구 기자가 결혼할 때는 야구 선수들의 화환이 좀 옵니다. 근데 축구 기자들 결혼할 땐 거의 안 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해. 그러니까 친분을 쌓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면은 좀 부러운 면이 좀 있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네. 축구 기자 오시면 놀랄 거예요 아마. 분위기 다르. 윤태진 아나운서는 축구도 취재를 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신입 때 네. 축구장에 자주 갔었죠. 그 뒤에 야구 이제 하시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축구랑 야구랑요? 네. 확실히 달라요. 축구는 좀 아무래도. 뭔가 하여튼 뭐 없는데도 되게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접촉을 좀 약간 약간 삼가하는. 폐쇄적이긴 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좀 내외한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좀 불편한 것도 역시 있긴 아나운서 있어요. 표현이 나는 뭐 좀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데 네. 표현력이 내외.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네. 부러워요. 아 그래요? 왜요? 근데 축구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야구는 뭐 카톡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항상 그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좀 세세한 특종. 그 기자의 능력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방면에서 발휘가 돼야 되거든요. 기자들끼리 경쟁이 좀 붙게 될 그게 수밖에 좀 없네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수들이랑 뭐 연락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연락을 저는 못했는데 누가 하면은 그건 특종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위에서 한번 했구나. 물 먹으면 힘들어지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여자 기자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뭐 여기자면 남자 선수들하고 친하게 지낼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 기자들은 이제 선수들이랑 밖에서 뭐 사우나라도 마주칠 수 있고 이렇게 한데 저희는 약간 좀 그럼 소문이 찜질방으로. 날까봐.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괜히 또 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리액션 안 하십니까 지금? 한마디 던졌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네. 그 고유라 기자는 지금 방송한 지 한 10분 지났는데 굉장히 시니컬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요? 아, 이제 긴장이 풀리셨고 네. 말씀을 굉장히 조곤조곤 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차갑다는 얘기 좀 많이 듣죠. 첫인상이요. 첫인상이. 네. 두 번째 인상은 안 그렇다고 하던가요? 볼매. 볼매. 아, 좋습니다. 볼매가 무슨 뜻이죠? 볼수록 매력 있다. 볼이 매력 있다. 볼이 매력 있다. 아, 네. 볼이 매력 있네요. 서현처럼. 네. 그렇군요. 볼매. 끼리끼리 매력적입니다. 논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윤태진 아나운서는 처음 볼 때부터 매력적이세요. 그만 좀 하시죠. 상견례 하실 분이. 네. 아, 입만 선배. 열시면 바로 이제 매력이 확 와닿습니다. 늘매. 네, 늘매. 늘 매력적입니다. 아유. 네. 초매. 네, 초반부터 매력적인. 네, 그렇죠. 아, 네. 고유라 기자 얼굴 굳잖아요 지금. 네, 너무 이래서 지금. 이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네, 이쁘고 봐야 됩니다. 야, 우리 둘이 싸움 붙일까? 아니, 고유라 씨도 진짜 이쁘세요. 아니 됐어요 이제. 아니, 서연인데, 서연. 네. 네, 저도 여러 현장 중계를 하러 여러 기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축구 기자나 뭐 축구 기자도 하셨다, 야구 기자도 하는 거니까. 근데 고유라 기자님도 충분히 미인이십니다. 아, 근데 뭐 외모 얘기는 우리가 여자 기자분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많이 하는데 예, 그렇죠.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 넥센만 일단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팀이 많으니까 여러 팀씩 한 기자가 많는데 저희 회사가 1인 1팀 체제라서요. 네. 야구 전문 회사군요. 오센. 오. 그래서 이번에 그 동료들하고 같이 2014 프로야구 시크릿 리포트? 네. 예. 고생하셨겠어요? 힘들었습니다. 원래 좀 쉬어야 되는 시기인데.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이 시크릿 리포트가 책인가요? 네, 책입니다. 이게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가져오셔가지고 책인가요? 봤는데, 스카우팅 리포트인데요. 네. 이름을 좀 특이하게 접었어요. 네,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기록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선수에 대한 기록이 뭐 골 득점 뭐 이 정도 있는데 야구는 득점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숫자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제 타자들도 성향이 다 다르니까 어떤 타자는 뭐 도루 쪽에 더 신경을 써서 보고 어떤 타자는 홈런 쪽으로 이제 많이 신경을 써서 이제 선수들마다 각각 분석을 좀 많이 했죠. 네, 이 책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앞에 캐리커처가 있는데, 아니, 무슨 캐리커처 실물보다 못생기게 그려놨대. 네. 네. 누가 그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요. 출판 사장님 이거 혼나야겠는데? 네. 여운계 씨인 줄 알았어요. 여운계. 여운계 선생님. 너 오늘 왜 방송 왜 그러니? 오늘 처음부터 이상했어. 아니, 그러니까 실물이 더 낫다 이거지. 그냥 김한 기자가 여자한테 약해. 말을 할 줄 아니라 모른다고. 베이스볼에서 좋아해, 그러니까. 너 김민아 아나운서면 너 씹어 먹혀.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참, 이 야구는 이 스카우팅 리포트 시장도 좀 큰 것 같아요. 여러 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윤태진 아나운서 인터뷰도 좀 실어주고 그랬습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SBS 스포츠랑 그렇군요. 책을 같이 계약을 맺고 만들어서 네. 네, 여기 태진이를 순간. 태진이가 나와 있지만 네. 윤태진 아나운서 나와 있지만 네. 네. 책을 SBS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윤태진 아나운서는 이런 뭐 관련된 책을 낼 생각은 없으신지. 어떤 책이 리포트? 뭐 야구 야구 관련된 관련된 책이든, 뭐, 이번에 어떤 그러면 책과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저요? 네. 아무 책에도 등장하지 않으십니까? 관계 맺은 책이 곧 나옵니다. 그래요? 나와요? 네. 그냥 뭐 인터뷰 같은 거 하는 인터뷰가 거라서. 섞여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자, 기회가 두 분- 되면 저도 꼭 이런데 참가를 해서 네.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럼 공부도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이제 추천 좀 해주세요. 윤태진 아나운서가 또 책을 내고 싶어 하니까. 네. 많이 팔리겠죠?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저도 보니까, 밑에 세 번째시네요. 네. 네, 짬밥이. 사실 동기가 3명인데 네. 제 여자라는 이유로 맨 밑에 깔렸어요. 기분 나쁘신가요? 그렇군요. 맨날 깔려요.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야구는 이렇게 읽을 거리가 많은 책들이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축구는 저희가 작년에 그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 그 뷰티풀 K리그라는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전보다 꽤 잘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야구 쪽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시장성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하고 이제 K리그 촬영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었는데 네. 프로축구 현장에도 좀 이렇게 좀 같이 한번 하면 좋은데 이번에 이제 그 아이러브 베이스볼의 또 메인 앵커가 되셨으니까
축구 쪽은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아쉽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주말에는 이제 또 휴식 시간이 생긴 거니까. 주말에 쉬기만 할 거잖아요. 쉬세요. 네, 쉬세요. 네. 아, 이러면서 이게 일반 아니요. 주말에는 제가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축구장도 많이 가고 관심도 가시려고 아니요,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셨죠. 야구장 놀러 갈 거라고. 근데 진짜 놀러 가고 싶어요. 전 놀러 어딜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일하러 경기장에 많이 가봤지. 예, 진짜 축구도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고. 그러면 고유라 기자는 쉴 때 야구장 가십니까? 아니요. 왜 가요? 쉬어야지. 네. 두 분은 원래부터 야구에 좀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좀 좋아해서요. 그래서 야구 기자가 되고 싶어서 입사를 하신 거고 아예? 아니요, 뭐 여기저기 넣는데 네. 하나 얻어 걸렸대요. 붙은 데가 근데 여기가. 그럼 하신 지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제가 2011년 입사니까 4년 차예요. 그러면 4년 차면은 그래도 좀 스타일에 맞으니까 이게 좀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다. 아 진짜요? 이 사람 시니컬하다니까. 내가 그런 느낌이 있어. 말하면서도 잘 안 웃어요. 네. 제가 소개할 때 말씀했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뭐 몇 명이 같이 해서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 봤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얘기를 하는데 다 단답형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건 네가 짜증나서 그런 거야. 근데 들어봐, 리슨.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왔어. 좀 이게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몇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굉장히 시니컬하고 기자예요. 기자예요. 고유란 기자입니다. 그러면 한국 야구계에서 뭐 뭔가 좀 비판할 만한 게 있을까요? 한국 야구계요? 예, 뭐 프로 야구나 뭐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거. 뭐 잘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어딨어. 잘하고 있으니까. 네. 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네.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축구로 이기지. 4년 차고 윤태진 아나운서는 지금 몇 년 차죠? 제가 횟수로는 4년 차고. 그럼 그 입사도 거의 동기네요. 이 언론계 입사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저는 이제 방송 데뷔한 건 이제 3년 돼가는 거죠. 횟수로 4년 차고. 그렇군요. 2000 몇 년도 춘향이라고 하셨죠? 2000 몇 년도 춘향인가요? 2000 그거 있잖아. 2005년도. 5년이요? 2010년? 네, 2010년. 네, 그래요. 그럼 되고 거의 바로 아나운서가 되신 거네요? 바로는 아니고 한 1년 좀 안 돼서.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춘향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나요? 춘향이가 되기 위해서는요? 네. 특별히 자격 조건 같은 건 없어요. 일단 뭐 이쁘면 돼. 예뻐요. 원서를 내서 지원을 하면 되는 건데 경쟁력은 있어야죠. 뭔가 한복이 잘 어울려야 한다거나. 본인의 경쟁력은 어떤? 저는 20년간 한국 무용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한복이 잘 어울릴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지. 패가 나는 거지. 그때 2등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1등이 연예인이에요. 효영 씨, 효영. 효영이 누구죠? 효영? 티아라의 화영이라고 아시나요? 그 언니. 쌍둥이 언니. 그렇군요. 지금 연기하고 있. 네. 배우를 하고 있군요. 네. 그 1위, 2위 순위에 만족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는 인정 못하죠. 누가 1위인가요? 아마 윤태진 아나운서가 좀 더 합숙 기간이 길었다면은 윤태진 아나운서가 부동일을 하지 않을까. 합숙 안 하지 않나요, 이거? 합숙해요. 정말요? 일주일간. 합숙을 더. 막춤이 합숙 때 춘 거예요. 그렇죠, 네. 합숙을 한 2주일간 더 했으면 윤태진 아나운서가 더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왜요? 길어가지고 1등이 나가나? 아니죠. 그러니까 춘향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고전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냄새. 네, 그런 걸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초매잖아요, 초매. 네? 초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가면 좀 어색한 시간이 있으니까 자신의 매력을 발산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가면 어차피 편해질 수 있다. 그 막춤이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췄던 거거든요. 그게 좀 통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절 2위로 만들지 않았나. 저도 아는데 정말 열심히 추시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무용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무슨 스텝업 보는 줄 알았습니다. 영화. 네. 거의 그 급이었어요. 비욘세 옆에서 춤추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자, 어쨌든 여러 가지로 까면 깔수록 많이 나오는데 뭐 나온 김에 최근에 그 수지 패러디죠, 그거. 빅타오버 패러디. 네. 윤태진 송? 윤태진 송. 네. 그 보면 중간에 비하인드 영상인가? 네. 이렇게 하는데 선수가 옆에서 안 창피하냐고 물어보고 이런 것도 있던데? 송승준 선수가 안 부끄러워요? 이렇게 물어보죠. 사투리로? 안 부끄러워요? 물어보죠. 근데 진짜 창피하셨을 것 같기도 하던데? 저 근데 재밌었어요. 저 그런 거 좋아해서. 네, 맞아요. 끼가 있어요. 네. 부를까요, 한번?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 저희 사실 우리가 오기 전에. 부르는데. 그러니까 짧게 우리가 글을 올렸어요. 그 윤태진 아나운서 오는데 궁금한 거 물어봐달라고. 그러니까 그 윤태진송 축구로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됩니까? 개사요. 직접 여기서 바로. 짧게 살짝. 박수 한번 쳐야지. 네. 짠.
저도 잘못 개사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시간을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나는요, 축구가 좋아요, 신나고. 재밌는 축구가 언젠간 야구도 이길까? 참 착하네요. 야, 보이는 라디오 빨리 만들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굉장히 네. 좋네요. 이거 보면 또 이제 그 광고에 수지 씨가 이렇게 기타 들고 나와서, 기타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그걸 조그만 거? 우쿨렐레. 네. 그거 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귀엽습니다. 네, 좋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네. 네. 수지, 저리 가라 그래. 네. 수지 원래 안 좋아했어. 네. 자, 여기. 근데 원래 팬이시죠? 네? 원래 팬입니다. 팬이시죠? 네. 네. 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가 나죠, 완전. 네. 완전. 아니 제가 페이스북에서 태진이랑 친구인데 네. 태진이가 올리는 사진에 서영욱이란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진짜. 이거. 이름이 그렇게 없을 만한 이름도 아니니까 설마 그분은 아니겠지 하다가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는데 그분이었어. 그분인 거예요. 와이낫. 정말 뭐. 일단 이상한 거 남기지 않았어요. 네. 지금 김정남이 밖에서 이마까지 빨개지셨다고. 내가 수지보다 윤태진이라고 남겼을 걸 아마? 저 혼나는 거 아니에요? 수지보다 윤태지예요. 괜찮습니다. 뭐 저희 업계에서는 수지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걸 계기로 만나면 좋고요. 네. 근데 혁이 형이 오늘 질문할 때마다 저는 이제 고유라 기자에게 질문하고 형님은 계속 윤태진 아나운서에 질문하고 있으세요. 저는 그냥 뭐 병풍입니다. 베이스볼 S.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많은 분들 저는 축구팀도 좋아하는 팀이었고요. 선수도 그냥 뭐 좋아하는 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팬심은 순수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갑자기 구차한 변명 안 같아요. 듣는데 장모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내가 깜빡했어요. 네. 자, 뭐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그 고유라 기자님은 좀 약간 시니컬하신 편이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할 것 같은데 이번 그 미디어데이 때 있잖아요. 네. 기자분들이 지금 저도 이제 대본에 있는 질문입니다. 미디어데이 때 좀 강한 질문을 할 수가 없는지 너무 좀 프렌들리한 질문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건 약간 방송사 요구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방송에 맞춰서 좀 질문을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 저희가 그래요?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따로 기자회견은 따로 있어요. 그 전에. 그때는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취재를 하면서 혹시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선수나 감독이 좀 기분 나빠한다거나 뭐 황당해 한다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여자 얘기? 여자 얘기 물어봤을 때? 막 루머 같은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뭐 사고 친 거 막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럼 굉장히 화냅니까? 화는 안 내는데 당황하죠. 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하냐. 그래요? 네. 근데 야구 선수들이 좀 그런 게 좀 많나요? 좀 많죠. 그리고 그게 또 이슈화가 크게 되잖아요. 유명 선수들이다 네. 보니까. 네, 얼마 전에도 뭐 패복 사건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 스포츠 스타들이 아무래도 여성 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더 많이 있지 않나. 그렇군요. 야구 선수들이 약간 좀 그런 끼가 있어요? 약간 좀 여자들한테 너무 좀 들리는. 여자들도 선수들을 좋아하고 선수들도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남자니까. 남자니까. 그런 걸로. 좋습니다. 네. 기자라면 물어볼 수 없는 질문들을 굉장히 용감히 물어봐줘서 네.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윤태진 아나운서에게 좀 질문 하나 할게요. 뭐 지난주에 정우영 캐스터 나오신 거 아시죠? 네, 알아요. 네, 들었어요, 저도. 들으셨어요? 네. 그럼 아시겠네요. 이제 김선신, 윤태진 긴장해라. SBS에서 한 명 나온다. 그리고 예고글을 좀 남겨주고 가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 상속자들이라는 힌트 주고 했던 거죠? 그분 이름이 뭐죠, 근데? 대답했어. 이거는 거의 벵거 감독이 아스날 들어갔을 때 뭐 아는 새 누구 어떤 새끼 막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강도래. 네, 뭐 일단 선배님이 긴장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긴장은 하는데 뭐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멋있다. 정우영 세 곳에서 긴장해라 이런 한마디. 근데 윤태진 정말 멋있네요. 네. 저 근데 기준은 저에게 두고 해야지. 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면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분 근데? 황보미. 황보미 씨. 네네네. 근데 황보미 씨인데 왼쪽이 누구야?
김이나 선배님. 저희가 지금 이 앞에 모니터에 SBS 베이스볼에서 진행하시는 김민아 아나운서하고 황보미 아나운서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근데 김민아 아나운서 고일아 기자가 디스를 했습니다. 네. 왼쪽이 누구냐고. 저도 가끔씩 모릅니다. 매년. 네. 이게 낯선 분들이네요.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근데 황보미 씨라고 하면서 황보미 씨 방송 잘하시니까 굉장히 좀 좋은 라이벌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방송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윤태진 씨는 누구라고요? 근데 진짜 그분 이름이 뭐지? 하면서. 아직 만난 적이 없으니까. 네. 근데 방송을 잘하시나요? 이게 뭐야? 너무 저희는 디스 없어. 하년 아닙니까?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정우영 캐스터 말로는 방송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래요. 면접을 자기랑 같이 자기가 봤는데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선배. 오늘 그냥 아주 원투 스트레이트에 그냥 어퍼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이 주간 서영은 여자 아나운서의 어떤 그 파이트 4강이 링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황보미 씨 초대합니다. 네, 그 어떻습니까? 네, 이게 바로 디스의 시작이죠. 네, 무서운 놈이에요. 컨트롤 비트가 이래서 생겨난 겁니다. 네, 저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구 여신계를 네가 지금 힙합계로 바꾸려고. 그렇지, 그런 거지. 근데 세다. 그러니까 멋져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보기 좋은 게 뭐냐면 자기 프로그램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기 채널에 대한. 그리고 4년 차라고 하셨는데 그 자기 경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8, 9년 차 좀 구력이 많이 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애매할 때 애매한 구력일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뭐 황보미 씨? 네. 뭐 김광 계속. 네. 그리고 선신 언니 뭐 이렇게 했을 때 현장 경험은 제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또 방송은 또 짬이니까. 그럼요. 현장에서 겪고 뭐 약간 뭐 배우고 이런 것들은 약간 생동감. 그럼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흡수하는 거니까. 아마 두 분은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고일아 기자가 냉정하게 친소 관계를 떠나서 세 분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 XTM까지 해서 이 4개 채널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안 봐요. 적당히 해! 맞아, 이게 맞으면 현장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네. 볼 시간이 없어. 역시 내 친구. 그럼 친구 맞아요? 네, 친구예요. 맞아요. 멋있지 않아요? 방송하는 본 적이 없겠네요, 거의.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퇴근하는 시간에 그게 하니까요. 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윤태진은 방송인 친구가 아니라 그냥 동갑 친구네요, 그냥? 네. 그래도 윤태진 아나운서가 무슨 그 리포팅에 나갔을 때 자주 뵐 수도 있겠네요. 경기장에서는 봤죠. 그렇군요. 네. 우라하고는 좀 뭐 경기장에서도 많이 만나고. 왜 웃어? 왜?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같이 보냈죠. 맞아. 왜요? 왜 그런 일을? 둘이 솔로라서. 네. 우리 솔로라. 정말. 맞아. 그 악몽 클럽 같은 간 거 아니에요? 클럽 간 거 아니에요? 둘이? 좋았잖아, 왜? 둘이 클럽 간 거 아니에요? 클럽은 안 가고 좋았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했는데 그랬네요. 어디서 마셨어요? 홍대에서? 홍대 어디요? 한번 가보게. 진짜 너 여자 꼬실 때 그렇게 꼬시냐? 형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야, 그런 일 제일 싫어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후배기자 앞에서 어디에요? 가봐야겠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굉장히 친한 사이군요. 저는 그냥 약간 애매한 사이인데 방송에 나오니까 친하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같이 보낼 정도면은 굉장히 친한 그렇죠. 사이네요. 근데 동병상련이죠. 동병상련. 그랬어요. 네. 내년엔 같이 모이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죠. 커플끼리 모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네. 놀아야죠. 커플끼리. 네. 각자. 네. 좋습니다. 이성 친구가 있는데 굳이 뭐. 그렇죠. 또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지난번 주간서연 나왔을 때 윤태진 아나운서 연관검색에 이주원이 떴습니다. 그래요? 네. 되게 기분 안 좋았겠네요. 몰랐어요. 몰랐대? 형 그 말에 몰랐대.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니 근데 선션이라고 떴다 그러던데? 네, 떴습니다. 네. 상습범이시네요. 그렇지 않죠. 네. 그 당시에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주원 의원한테 묻고 싶네요. 굉장히 좋았죠. 네.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덥네요. 네.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형님은 좀 약간 덥게 느끼시는 아니야. 것 같은데. 아니요, 막 땀 만세 해보세요. 나 진짜 곁에 들어와 진짜. 방송 중에 땀을. 아니 나 이게 더워. 머리카락 붙으셨어. 네. 좋습니다. 안 더우세요? 네, 저 괜찮은데. 침착하니까 더울 리가 없지. 당황을 안 하잖아. 물어보면 다 대답하고. 시니컬해. 거의 엘사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그 정도예요?
겨울왕국의 엘사. 겨울왕국 네. 안 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안 봐가지고 사실 모르는데 저도 안 봤는데. 그렇군요. 다 안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봤어요? 네. 네. 역시 문화생활 할 줄 압니다. 네. 나랑 눈사람 만들래. 여기 나오는 노래예요? 네, 거기 나오는 노래입니다. 스타 보면서 부르지 마세요. 자, 이거 팬들이 보내준 질문. 그러면 서영욱, 이주원, 김정남, 김한중. 김정남은 저 바깥에 있는 PD입니다. 네. 이게 아니죠? 이게 팬들이 보냈다고? 재밌을 것 같아. 이거 우리가 만든 거 같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거? 팬들이 보내줬다고 합니다.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사실 못 쓰긴 했어요. 네. 네. 서영욱, 이주원, 김정남, 김한중 여성들에게 어떤 사진 분이 찍었나? 인기가 많을 것 같은지. 예상. 예상. 초매? 그냥 얼굴로만요? 여러 가지 그냥 봤을 때 인기가 여자분들한테 많을 것 알고 있는 같아요. 이미지로. 넌 아니야 가만히 있어.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연애 프로그램 하면 그 TV 프로그램 막 떨린다 그러잖아요. 네. 진짜 떨리네. 나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 막 떨린다 이럴 때. 무한도전 같은 데서 선택 받잖아요. 너무 안 좋아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 약간 지구에 이렇게밖에 없으면 맞아. 그런 분위기. 진짜 그러면 아무도 하겠다. 무인도에 막 이런. 네.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꼴찌만 고릅시다, 우리. 뭘지요? 딱 한 명만. 하나 둘 셋 하면 딱 집을까요? 그렇죠. 네. 괜찮네요. 네. 네.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네. 하나, 둘, 셋. 이거는. 자, 네. 재미도 없는데 게다가 네가 걸렸어. 넘어갑시다. 네. 참. 굉장히 기분 좋아하십니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십니다, 네. 형님은. 네. 자,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꾸 이 식상한 질문들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뭐 두 분에게 아주 약간 크리티컬한 거 질문을 하나씩 하고,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아주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한테. 2014년 야구 여신 춘추 전국 시대다. 본인의 라이벌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참고로 솔직했으면 좋겠다. 인사치레는 필요 없다. 김선신, 김민아, 최희, 공소영. 솔직하게요. 네. 저랑 캐릭터가 겹치는 선신 언니. 계속 없죠. 겹치죠. 약간 귀엽고, 약간 좀- 출삭되는 스타일. 아이, 졸싹. 약간의 언니도 약간 끼가 많고, 네, 맞아요. 저도 약간 끼가 많고, 그리고 둘 다 작고, 뭐 약간 그런 면에서 풍기는 외모나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 많이를 해서 김선신 맞아요, 아나운서보다 훨씬 크지 않나요? 키는 크죠 제가. 네. 근데 봤을 때 약간 귀엽고 약간 앙증맞은 약간 캐릭터가 있어요. 두 분 다. 네. 근데 약간 선진 언니보다는 제가 조금 더 어른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면과 사랑스러운 면이 조금 더 제가 더 가지고 있지 않나요? 러블리. 아닌가? 좋은 거 다 가졌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약간 큐티함을 언니가 가지고 있다면, 귀여움이 있다면? 네, 귀여움만 있다면 언니 미안해, 당연히 글래머라는데. 언니 사랑해. 네. 귀여움만 있다면 네, 본인은 이제 사랑스러움도 귀여움과 뭐 있다. 글래머 뭐 이런 거, 뭐 귀여움과 글래머는 같이 가질 수 있는 건데 네. 약간 사랑스러운 것들 이런 거는 제가 좀 더 있지 않나요? 저는 글래머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필은 해야죠. 자기 어필 시대. 그럼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라 기자님한테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마지막 질문 하세요. 기자 대 기자로. 기자 대 기자로? 네. 선배 기자로서? 네, 선배 기자로서. 기자한테 별 물어볼 게 없지. 사실 없어요. 저 농구 지체도 같이 했고 농구장에서. 그래요? 농구장에서 본 적 있어요. 그래요? 명함을 줬다니까 자네가 나한테. 아. 그래놓고 기억을 못 하더라고. 어찌됐건. 명함 받고 감동했군요. 아니, 여기자가 명함 처음 줬어. 어찌됐건 뭐 취재도 같이 했고 현장에 있었으니까 뭐 물어볼 건 딱히 없는데 올해 뭐 단독 특종 몇 개 정도 하겠다. 이게 바로 기자 대 기자의 질문입니다. 식상하죠?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뭐야? 지금 내가 볼 때 이건 답이 나와도 재미가 없어. 그 4개 방송사에 그 야구 여신은 한 명씩 한 팀씩이지만 캐스터 해설자 조합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축구랑 달리 야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선호하는 커플을 2커플 정도만 한번 추천을 해주시죠. 보실 일이 많지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호도는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자꾸 제가 네. 캐릭터가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 우려 사항이긴 한데 안 들어요. 네. 저희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네. 방송을 안 들어서 그렇죠. 많이 들을 알 게 수가 없죠.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고유라 기자님한테 많은 패를 근데 끼치고 있네요. 이제 많은 팬들이 이순철 위원님이 해설로 돌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까주실지. 별명이 모두 까기 인형이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까주실지 이거를 좀 많이 이제 본인이 이제 아들도 까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또 이 정우영 캐스터도 한시니컬하기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혹시 네. 이병훈 위원. 이병우 해설이요. 이병훈 네. 위원이
아들이 이번에 프로에 왔는데. 아, 그래요? 네. 어느 팀이에요? 넥센의 포수인데. 넥센. 네. 잘합니까? 아직 멀었어요. 근데 혹시나 시즌이라서. 올라오면 혹시나 올라오면 이제 어떻게 하실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 축구계 그 차범근 차두리 선수가 뛸 때 차범근 의원이 해설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세요?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 실수할 때만 얘기하고 아. 잘할 때는 딱히 이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까시는구나. 괜히 언급하면 또 이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계속 야구 기자를 하고 싶으신 거죠? 혹시 뭐 축구 기자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으시나요? 저희 집이 상암동 쪽이라 네. 자꾸 축구 쪽에서 네가 오면 우리가 편하다. 약간 상암동을 맡아라 이런 식의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오긴 하는데 네네. 네, 한번 이제 여기 왔으니 무라도 썰고 가야 그렇죠. 되지 뭐 않을까? 책도 내셨는데. 네. 그렇죠. 뭐 팔고 가야 네. 많이 파시길. 네. 네, 아까 책 제목이 뭐죠? 2014 프로야구 시크릿 리포트. 시크릿해 보이진 않는데 어떤 시크릿이 있는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뭐 오늘 책 잘 만들었네. 네, 축구책도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윤태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두 번째 네. 시즌이고 지난번보다 훨씬 더 뻔뻔해지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자기 자랑 안 믿게 하잖아요, 되게. 자신감이 넘쳐 보여서 되게 보기 좋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자신감이 진짜 없었거든요. 네, 음. 필요하다는 거를 올 시즌에 좀 느껴가지고. 되게 방송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짜요? 느낌이 옵니다. 네. 뭐 너무 아니 너 네. 처음 봤을 때 이렇지 않았어. 진짜 좋은 건가? 아닌가 봐. 네. 경험이 아니, 쌓였다고 근데- 경험이 쌓였다고 봐야죠. 아, 근데 좋은 거예요. 왜냐면 방송인은 전 그 묻어납니다.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방송이 묻어나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잘하고 싶어요 올 시즌 정말. 네, 자신감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지난 그 방송 나오고 알러 베이스볼 나올 때마다 좀 자주 뵀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조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조금 더 매력을 좀 발산하고 더 통통 튀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확실히 와닿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 걸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말씀할 때마다 약간. 근데 오늘 방송하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하시면 훨씬 더 보는 사람도 덜 불편하게 볼 것 같아요. 확 더 이제 뭔가 꺼림직하게 걸리는 느낌 없이 딱 이제 방송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 근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약간 네. 좀 감추고 나 자신을 감추고 방송하는 것 같다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랬는데, 있었어요. 네, 올 시즌은 잘해 보겠습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전이 방송 몇 년 차죠? 저 이제 6년 차. 아, 역시 방송 선배로서 또 네. 네. 칼 같은 지적을. 방송은 그래도 짭입니다. 자, 고래 기자님도 그렇게 방송하는 기회가 많지 않죠, 사실. 네 마이크 라디오라 앞에 하더라도. 네. 안 잡은 게 처음이에요. 네. 근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처음에는 긴장돼서 말씀을 못 하시다가 네. 나중에는 굉장히 부담이 컨셉을 잡으셨어요? 부담이 시니컬로. 없으시고 시니컬하게 또 말씀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이렇게 좀 길진 않은데 짧은 말에 또 요약을 잘해서 얘기를 잘 해주셔서 고유라 기자 같은 네. 분을 이제 사귀면 남자분들이 굉장히 피곤하죠. 왜요? 리액션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왜 저주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타일에 맞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또 표정이 저런 표정이 지금 또, 네. 야, 너 이런 네.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리액션을 원하는 남자들을 만나면 좀 어려워할 수 있다. 야, 김정남 네. PD가 한마디 하고 싶단다. 네. 이재원 같은 남자 사귀어도 피곤하다. 지금 고유라 격한 기자님, 공감 중입니다 지금 네. 두 여성분. 네, 고유라 기자님이 굉장히 지금 기분 나빠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저도 충고로 듣겠습니다. 충고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농담 삼아인데 네,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근데 듣고 계신 분들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고유라 기자 원래 성격이 저렇습니다. 여기 뭐 내숭 떠는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랬어. 기억 못하는데. 야 저번 주에 원래 저번에서 사람은 뒷담화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음을 기약할 정도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원래 저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오해를 하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선배. 저 후배 사랑.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떤 색다른 매력의 네. 두 그 야구 여인들과 오늘 함께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인터넷 아나운서 출연했을 때 축구 여신 얘기 나오니까 자기는 여신 아니고 요정 정도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이 레벨업 됐어. 네, 자신감도 네, 많이 그럼요.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그 옆에서 고유라 기자도 굉장히 어떤
4년 차면은 경력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노련하게 네. 또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오늘 야구를 분석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야구 시즌이 개막이 되기 직전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는 차원에서 마련한 시간인데 그리고 이제 축구 즐거웠던 것 팬들, 같아요. 네, 저희 주간사역의 축구 팬들이 야구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가 야구 얘기하는 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싫어하시면 안 되는데. 아,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네. 네. 필요하지 않게 마지막 인사, 네, 오늘 소감이 어떠셨는지 두 분 짧게 인사해 주시고요. 네, 저는 오늘 태진이한테 잘 묻어간 것 같아서 네, 다행이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그럼요. 캐릭터 확실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니에요. 저 태진이한테 잘 묻어간 것 같아서 그게 목표였거든요. 오늘 올 때 하도 좀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깔지 모른다. 더 겁을 컸어야 많이 됐었는데. 먹었는데 네. 잘 끝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고요. 네, 따뜻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는 두 번째 나왔는데 많이 수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그쵸? 네. 제가 좀 많이 그거요? 아껴줬어요. 네, 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정말 막 식은땀이 나서 그랬었는데. 문화 컬처를 느끼셨군요. 근데 제가 적응된 건지. 문화 얘기만 컬처 쇼크도 아니고. 네, 그 우리 어떻게 했지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 네, 근데 지금은 좀 제가 적응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오늘도 되게 재밌었고요. 네. 늘 이렇게 저를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여튼 굉장히 더운 스튜디오에서 아주 뜨겁고 즐거운 얘기들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저 윤태진 아나운서 지적 이후에 겨드랑이 열지를 못하겠어요. 만세! 네, 뭘 만세요? 다 같이 만세하고 끝낼까요? 자, 우리 끝곡으로 네. 아까 윤태진 아나운서가 불렀던 네. 축구송 다시 한번 우리 재생하면서 그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올해 알러 베이스볼 대성하시길, 그리고 2014 프로야구 시크릿 리포트도 한 10세 정도 찍으시길 감사합니다. 예, 기원하면서 해주세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나는요. 축구가 좋아. 라이브. 즐겁고 신나는 축구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향기로운 두 여인이 다녀갔습니다. 오늘 이주원 의원이 간만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리드를 한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오늘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윤태진 아나운서의 한마디에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어떤 한마디를 했죠? 수위가 낮아졌다. 아, 그거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열심히 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분위기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네, 아니 수위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서우정이 가고 김한이 와서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서우정 그분 씨는 그분 아니, 근데. 그 뭐 수위 높지 않았잖아요 원래. 네. 아나운서 왔을 때가 시즌 2였나요? 1이었나요? 2. 아, 시즌 2.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국민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위를 낮추면서 좀 더 양과 질,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그렇죠. 제 생각이에요. 근데 수위를 좀 세게 할 필요 있어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체기가 있었는데 네. 한번 좀 깨부시고 다시 나오려고요. 네, 윤태진 아나운서가 어쨌든 간에 우리 변했다 한마디 해주셨으니까. 네. 근데 왜냐하면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거는 뭐 자기의 마음에 네, 얘기하세요. 편하게 할 얘기하세요. 수 있는 얘기니까. 솔직히 쓸데없이 제가 좀 구설수에 좀 요즘 많이 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위축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깨버리려고 저도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욕 먹는 건 매한가지인데 내가 너무 욕을 안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네, 야간 이전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한번 깨부시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축구 얘기 또 야구 얘기 여러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겨울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환절기라서 뭐 건강 조심들 하셔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봄이 오는 건 또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봄바람과 함께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얘기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정남, 기술의 김태근, 진행의 서영옥, 이주원.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